예, 시시각각 토크 특집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 등 이 시대 역사 현장이 위치한 곳이죠. 연세대학 또 이화여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이 또 자리한 자치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시죠, 청장님? 네, 저희들은 뭐 바쁜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워낙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파면 결정되는 걸 보면서 네.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되거나 또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집중된 어떤 하나의 권력이 우리 전체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지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런 네. 일은 이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을 뭔가 역사적으로 좀 규정지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하여튼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파면됐으니까 국민들의 바람도 실현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라든가 원인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좀 마음도 좀 모으고 이제는 좀 분열된 마음들 물론 또 다수와 소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이제 좀 승복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슨 문석진 구청장님은 동네에서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1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동세대 때는 이제 큰 키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함의 자체가 뒤에서 남몰래 도와주는 사람인데 저희 동네는 저보다 백화점 보듬기를 하시는 정말 남몰래 도와주시는 분들, 복지통장님들, 좋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대표로 해서 받은 명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복지정책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구하고 다른 복지정책을 지금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이 자치구에서 복지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그 국민들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가정 보듬기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백가정을 매년 한 번씩 품어보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연도를 정한 건 아닌데 그 백가정의 의미는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개인이나 법인들이 매월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자. 근데 그걸 이제 통장을 자동이체로 공동모금회로 보내고 공동모금회에서 또 그 가정에 자동이체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금액 제한 없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형편껏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된 가정이 2011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440가정, 23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요? 네, 저희 지역사회에서만 이렇게 아주 큰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럼 구에서 그걸 연결시켜준 역할만 한 겁니까? 저희는 뭐 연결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하고 이 발굴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사나 또 복지통장님들 아니면 또 복지관의 직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정을 발굴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면 다양한 후원자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440가정, 2011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계획이 더 많은 가정들이 있겠죠?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할 때 1년에 한 100가정 정도로 했고요. 근데 100가정을 하기에는 매월 10가정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자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50가정씩 잡고 있는데 그래도 50가정 훨씬 넘어서 100가정 가까이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 방문 지도라는 걸 하신다 그러는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다. 실제로 그러면 뭐 구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복지 방문 지도는 우리가 이제 지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음식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게 이제 지도인데 저희는 지도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복지 사각지대를 동의 통별로 저희가 통장님들이 있잖아요. 통별로 통장님은 이제 복지 통장으로 자기 이 지역을 살펴보시는 분들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사람, 좀 안전한 사람 해가지고 웹상에 지도를 표시를 해서 그 가정을 일일이 표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좀 위험한 가정. 네. 그다음에 주황색은 덜 위험한 가정. 파란색은 좀 안전한 가정.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서 그 위험군도 별도로 표기하지만 방문 횟수, 그러니까 방문의 누적에 대한 기록이 다 나타납니다. 거기를 이렇게 찾아서 눌러보면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지난번에 누가 방문했었고 그때 어떤 상담을 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 복지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게 누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다음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다 추적해 나가면 그 웹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별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들이 필요로 하고 또 어느 지역이 많고 또 아니면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 하신 것 그러한 것들을 이제 네. 저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대체로 이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입력돼 있는 것은 6,000세대 정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서는 가장 좋은 이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눈이 지적됐던 네. 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놓치는 분들 네, 네.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복지사각지대. 예,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커버된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이런 방식이 된다고 찾아가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아니면...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각 동별, 통별로 네.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수시로 발견되면 또 입력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통별로만 판단을 하더라도 네. 이 가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그때그때 알 수 있고 최소한 위험 가정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가정들은 네. 제1순위로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고 예전처럼 송파 세무녀 사건 같은 것을 말이에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네. 이런 툴이 돼서 그 저희가 이것 때문에 복지 관련된 정책 대상도 받고 네. 또 부산 사상구라든지 네. 대전 대덕구에서 저희들의 복지 방문 지도를 그대로 저희 저작권을 인정해 가면서 그대로 받아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국가에서 인정한 저작권료도 받고 또 동시에 이런 복지 방문 지도가 굉장히 사각지대 해소에 좋은 웹상으로 나타나는 좋은 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좀 앞으로 계속 전파시켜주리라 이렇게 선생님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사 작업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관리의 어떤 기능이 강화된 그런 네. 측면 같아요. 이 네. 문제는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네. 조사를 먼저 하고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식이 돼서 저희가 이제 복지 전달 체계가 네.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동복지허브라는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국가에서는 현재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네.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 군구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찻동. 저희들을 모델로 해서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모델이 전국 모델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 뭐 흥미로운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백화점 보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이 거꾸로 후원자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156호 가정이었는데 네. 그 가정은 IMF 때 남편이 실직을 하고 네. 결국은 이제 노숙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병이 나셔서 네. 제대로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돼서 저희가 이제 백화점 보듬기의 대상에 대해서 네.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예. 이제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셨습니다만 거의 한 10년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국무총리도 방문해 주셨고 그 가정에 그래요? 상당히 희망이 됐습니다. 또 아이들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근데 이분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되시고 네. 또 남편도 이제 중고차를 살 정도로 네.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를 읽어가면서 자기도 돕고 싶다. 그래서 401호 가정으로 매월 10만 원씩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눈물 나는 얘기네요.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하시죠. 그랬더니 네. 나중에 하면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반찬값이라도 아껴서 매월 돕겠다. 그래서 자기는 30만 원을 1년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3년간 하겠다. 그래서 받은 걸 그대로 다 다시 돌려내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일화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오셔서 네. 한부모 가정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때 참 어려웠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냉정하지는 않고 네. 그래서
기운내라. 또 도와줄 사람들 항상 있다. 네. 굉장히 참 좋은 이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덕이 넘치는 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이 덕이 있으셔서 네. 그런가요?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기다려 아저씨다. 사실 서대문구 안에서 440가정을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23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누적된 금액이 23억 예. 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서대문 구민이 특별히 좀 따뜻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청년 복지 정책도 네. 눈에 띄는데요. 네 자리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네. 살자리, 네. 또 뭡니까? 또 설자리, 또 일자리, 놀자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디서 살까? 주거 문제. 네. 그게 살자리입니까? 네, 살자리.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취업센터라든지 네. 창작과 관련된 이런 공간, 또 이제 일자리 이것도 이제 청년 주거 창업 공간 그렇죠. 함께 관련되는 예. 이런 것이고 이제 놀자리 이런 것은 문화발전소라든지 창작 놀이센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까? 우선 서대문구에는 대학생들도 네. 많이 살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상에는 대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과 청년들이 네. 저희 서대문 지역에 많이 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선 시급한 건 저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주거와 관련해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업을 저희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홍제동에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네. 방 8개를 만들어서 16명을 입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2호 사업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면 뭐 거저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거기는 그 데이케어 센터가 아파트 아주 위에 청구 아파트라고 홍제동 쪽 아주 네. 위에 있는 데라서 좀 접근하기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이제 바꿔준 것이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을 했고 이제 같은 모델로 해서 천연동 쪽에 네. 꿈꾸는 다락방 2호점을 만들 때 그건 이제 평지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8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거긴 새로 지었거든요. 네. 예, 포스코하고 헤비타트하고 저희 서대문구가 같이 협조해서 거기도 역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실인 경우에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을 어떻게 붙였냐면 천연동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조건 네.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교육부가 네.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행복 기숙사를 우리 홍제동에 만들기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500명 넘게 연합 기숙사로 되어져 있죠. 물론 이제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그리고 네. 저희가 함께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강제 조건은 아니죠. 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19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고 대학이 5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청년, 그렇죠.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의 문제가 있어서 2와 1가라고 해서 두 지붕 한 가족. 그래서 이제 2개의 주택을 저희가 네. SH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청년들을 이제 임대를 해줬습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을. 그래서 2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여기도 이제 조건들은 100만 원에 5만 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7만 원, 8만 원, 뭐 이제 1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년들 문제를 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하여튼 기초자치단체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과 정책 내용과 방향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상당히 이건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신촌역 부분에서요. 네. 신촌이 특히 이제 예전에는 명동 다음에 신촌이었거든요. 예전에요. 네, 초기 이제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 강남으로 갔습니까? 뭐 강남이나 홍대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촌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보자. 신촌의 르네상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그래서 신촌 도시재생 사업에 저희가 도전을 했고 마침 서울시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선정을 해줬을 때 저희는 무슨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재생이 아닌 현재 상권과 대학가를 문화로 바꿔보는 그래서 주거 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청년과 관련된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시 재생하는 사업 쪽을 지원해 주셔서 4년간 100억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재생 사업을 시도하고 있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진행 것이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2014년도 초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이거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성과는 좀 나왔나요? 14년부터 현재 이제 진행형이라서 이제 문화발전소를 지금 이제 건립 중에 있고요. 또 청년들에 대한 청년 문화 전진기지라고 하는 것을 현재는 현대백화점 앞에 창천문화공원 앞에 거기 청년문화 전진기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주로 여러 가지 예술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지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연대 지하 보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 지하 보도 공간을 창작 놀이센터라고 해서 보도 지하 공간 자체를 새롭게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창작 카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발표회도 하고 또 버스킹도 하고 그런데 아주 다양하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공간들이 청년들의 공간으로 돌아왔고요. 또 거기서 창작과 관련된 것 내지는 취업과 관련된 카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연대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우리 신촌에 이제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발전소 자체는 바람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연희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 공간에다가 만들어서 좀 더 신촌을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이런 도시로 만들고 또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이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2018년도가 되면 신촌 지역에서 이제 대한민국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르네상스의 이제 새로운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요? 뭐 완벽한 르네상스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비롯해서 이제 주말이 되면 차 없는 거리가 돼서 이제 문화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청년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1년에 버스킹만 해도 500회 가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활발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도 상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차량이 더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현재는 차량이 통제돼 있죠, 다. 지금 차량은 통제돼 있고 이제 대중교통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합니다. 저는 좋던데요. 그래서 이 광장이 되면 보행자는 좋아하시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차가 있어야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런 의견도 좀 계속 취합하면서 변화를 계속 주어 나가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홍제역 사업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홍제 지하철역 쪽이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의 실질적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예전에 홍제시장 터가 있는데 이쪽을 개발해서 정말 여기에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또 고층 빌딩화해서 이곳에 문화광장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유동인구들이 좀 쉬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통을 편히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제 지하철역도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놔서 노약자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이제 간판 개선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고 보도에 대한 정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아시네요. 제가 구체적인 보고만 받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해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현장도 많이 다니고요. 또 현장 속에서 주민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기초 정부이잖아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기초 정부인데 정책만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항상 저희는 가서 듣고 또 정책 현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의논하고 계속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민들 하루에 몇 분이나 만나세요? 많이 만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을 좀 뿌리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집단 민원이든 아니면 정말 어려운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다 만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구청장실로 쳐들어오셔서 어떨 땐 당황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도 1년에 그저 몇 차례 외에는 크게 뭐 이 행정 업무를 보는데 뭐 방해가 될 정도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며칠 정도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특히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소통의 가장 핵심은 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얘기든 들어주면 네. 대부분은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들어주는 게 절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해결의 절반이고 그리고 나서 또 좀 시간 지나가면 이해해 네.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청장이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네. 그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청장님 말씀 듣다 그런가요? 보니까 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하고 싶은 말씀. 네. 저는 네. 이제 이 지방 정부의 성과들이 이렇게 오늘 탄핵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탄핵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 주민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또 우리 여러 생활했던 분들 자체가 네. 어떤 중앙 정부의 어려움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던 것은 지방 자체가 그만큼 뿌리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려지는 이런 개념도 지방정부로 이제는 분명히 용어도 바꿔져야 되고 서대문 정부? 네. 서대문 지방정부. 지방정부. 네. 물론 이제 기초지방정부가 되겠죠. 네. 서울은 광역지방정부가 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조세권이나 또 조직권이나 네. 자치권을 좀 더 강화해줘서 현재 8대2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네. 6대4 정도로 중앙과 알겠습니다. 지방이 분권이 되는 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청장님 하여튼 기다리 아저씨 청장님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이었습니다.